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법무법인 영민의 강원희 팀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네, 대표님, 네. 개인회생하면서 실패 없는 로펌 선택법. 이거 사실 은근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회생이나 파산을 하려고 왔을 때 저희들이 묻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을 때는 사기라든지 고소당하는 일이 별로 없고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뭐 위조를 했다든지 용도를 거짓말로 썼다든지 이런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이 우리를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개인이 빌려주는 개인 채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채권자들은 이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괘씸하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면 자기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비면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가 많죠.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인데 2개의 건물을 사고 세입자들 막 했는데 세입자들 몇십 명, 한 3, 40명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이자도 갚을 수 없다 해서 경제적으로 파산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들은 파산 신청했네. 다 고소를 해버리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어제 오늘 계속 상담하는 사람도 그렇죠. 자기도 몇 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고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알고 하셔야 된다. 그거 알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똑같이 보증금을 못 내주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사기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기가 안 되거든요. 사기가 되는 대표적인 예는 지금 건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보증금 총합보다 더 떨어졌는데 그 다음 사람한테 세입자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설명을 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인데 파산을 하게 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 고소당한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은 파산대로 해서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리를 하더라도 이것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절차는 따로 가고 이거 두 절차를 다 대응할 수 있는지를 상담 때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처벌도 받고 처벌받게 되면 또 이건 또 파산해도 이건 또 면책도 안 되니까 파산하는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또 파산을 하기 전에 회생을 하기 전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가족한테 뭐 처분을 한다든지 어디로 팔았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면은 또 채권자들이 사형의 취소 소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여해주면 100%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내 재산으로 보게 된다.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무소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담 때 질문을 충분히 하지만 저희랑 여러 차례 소통을 하셔서 일단 급하니까 독촉이 많이 오니까 신청서 먼저 넣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너무 10분 이해하지만 상담 때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죠. 네. 여러 번 확인을 하고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채무는 언제 발생한 건가요? 또 다른 채권자는 없나요? 이런 것들 뭐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나와서 문제가 됐을 때는 해결하기 더 어렵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결국 중요하니까요. 면책까지 꼭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도산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도산 전문 변호사로 그냥 누구나 어떤 변호사들이든 나는 도산 전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라는 그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수가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몇 년간 몇 건 이상. 그래서 그걸 증명을 해야지 대한변협에서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라는 증을 주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증이 있느냐? 그러면 이 증이 있으면 여러 건 해봤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든지 해서
이 펌이 언제부터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 펌이 몇 년 동안 지금 살아남아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력을 보는 거죠. 업력을 보는 살아남은 거죠. 사람은 무조건 강하다는 증거니까요. 네. 일단 사건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전문 분야 등록이 되는데 그 전문 분야 등록은 됐는지 그리고 이 전문 분야 등록이 된 사람과 소통이 되면서 이 법인 자체가 좀 오래되었는지 이제 그게 간접적으로 여기는 많이 해봤고 다양한 경험이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의뢰인 입장에서는 말로 물었을 때는 대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말이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저희랑 상담 먼저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